월요일 이번 주의 시사 기상도를 미리 챙겨봅니다. 주간 시사 기상도 민동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비가 주말 사이에 너무 정신없이 와서 네. 이번 주는 좀 괜찮아야 할 텐데 역시 비 소식은 보이고 있고, 비 소식 외에 우리가 이번 주 이 지점 저 지점 챙겨봐야 할 지점들은 어디가 있는지 어디부터 볼까요? 대전 고법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른바 보험금 95억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 사건 우리 탐정 손수호에서 한번 다뤘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남편 이모 씨가 그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서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그렇죠. 당시 그 아내가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은 이 숨진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 95억에 달하는 상품 25개가 가입된 점을 들어서 남편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범행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법원의 판단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네. 1심은 무죄, 2심은 무기징역. 2017년 5월 대법원이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다시 사건을 대전 고법으로 돌려보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결과 나오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 또 챙겨봐야 될 이슈요. 오늘부터 그 중국 후베이성에서의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됩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국의 코로나19 관리 상황이 호전이 돼서 최근 후베이성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이제 좀 해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사증 발급을 재개한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화요일로 넘어가 보죠. OECD 2020년 한국 경제 보고서가 발간이 됩니다. 예. OECD와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들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대응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해왔거든요. 우리나라 그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3%로 역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OECD가 발표한 2분기 회원국 성장률 가운데 가장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보고서에도 아마 이 같은 내용이 좀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요. 그리고 경북 포항 그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예. 내일 그 오후 1시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금과 관련해서요, 지난달 27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는데 네.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국가에서 피해 금액의 70% 정도만 지급을 해준다고 밝혔는데 네. 그럼 나머지 30%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시행령 거부 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족하다란 말이군요. 한마디로 지원금 말하자면.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지급 한도를 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급 한도 이거를 철폐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열발전소 실험 때문이라는 원인이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네요. 네. 화요일 일정 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가지고요, 내일부터 프로스포츠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확대요. 확대를 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야구장 내 거리두기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예. 수용 가능 인원의 25% 정도만 관중만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는 30%까지 받아도 된다고 했지만 KBO가 네. 우리는 25%까지 받겠습니다. 25% 정도까지 받겠다, 이렇게 된 이런 거죠. 입장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요일로 가보죠. 정부가 제2차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예. 근데 이번 회의에는 부동산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경찰청, 국세청과 같은 기관도 참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같은 공급 불안 요인에 대한 엄격한 대응과 단속 등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이요. 네. 이것도 이번 주에 일정 있죠. 그 수요일에 이제 재판이 나오는데요. 예. 그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서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가 된 쌍둥이 자매인데 네. 1심 결론이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옵니다. 아직도 결론 안 났어 이런 분들 많으신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버지는 실형이 확정이 됐거든요. 맞아요, 아버지는. 근데 이제 쌍둥이 자매까지 과연 실형이 선고가 될 것인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는 징역 3년으로 대법원 확정까지 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아버지는. 네. 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번 주 수요일에 결론이 납니다. 1심 결론이 납니다. 그거 한번 네. 보시고요. 목요일로 가보죠. 목요일에는 별똥별들의 소나기인 유성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한국천문연구원이 수요일 오후 10시부터 목요일 오전 1시까지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를 관측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요거는 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혁신위원회가 목요일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당 대표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네. 다수의 부대표에게 분산하는 취지의 안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정의당 대표단은 대표와 부대표 3인으로 구성이 돼서 그렇죠. 대표가 의사결정 권한은 물론이고 책임도 떠안는 구조였는데 이런 구조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이라고요? 목요일입니다. 혁신위원회 장혜영 위원장의 그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이제 결론을 내놓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죠. 금요일로 왔습니다. 금요일에는 그 전국 택배 없는 날이 코로나19 택배 물량이 급증한 택배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주자는 전국 택배 노조의 제안으로 시작된 날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14일입니다. 근데 우체국이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이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기 위해서 택배 접수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가 17일을 대체 공휴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이 업계 최초로 14일부터 17일까지 쉬게 되거든요. 우체국은 이 기간 동안 냉장 냉동식품과 같은 신선식품은 아예 접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접수 안 받아요? 네, 요거를 잘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해.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워낙 요즘은 택배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하지만 이날만큼은 좀 참아주십시오. 14부터 17일까지. 네. 17일까지. 하나만 더 챙겨볼까요? 전공의들이 지난 7일 휴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금요일인 14일 동네 의원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도 이 14일에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복지부가 계속 의사협회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긴 합니다만 갈등의 골이 좀 좁혀질 기미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 시간이 되겠는데요. 주말 일정 좀 볼까요? 주말이 8.15 광복절이거든요. 그래요. 75주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대북 메시지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특히 일본 정부를 향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굉장히 관심인데 8.15니까. 네, 어떤 수준에서 내용이 담길 것인지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일정들이 빡빡하네요. 여러분 다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챙겨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